자, 외국인은 시장 조성자입니다. 전 고점을 뛰어넘으면서 매물을 모두 다 소화시켜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간은 뭐예요? 네, 가격 조정사입니다. 가격을 결정짓고 테마를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죠. 지금 현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을 누구보다도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습,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식은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칼을 빼들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식시장과 자산시장의 앞으로의 국제적 정세가 어떤 식으로 변할 수 있는지,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신사임당과 함께하는 트레이딩 스핀의 정호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시장 만만치 않죠. 네. 오늘도 외국인들, 기관들의 편식 매매를 통해 가지고 오전장, 오후장 상당하게 어려운 박스권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니에요. 장이 되게 좋아요. 지금 시장에 4,600을 넘어가지고 지금 현재 5,000선을 앞두고 있는 현 시장이 도대체 뭐가 나쁜가요? 너무너무 좋은데요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거래소의 이 현재 포지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또는 시가총액이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우리 투자자들의 투심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매매하면 되지 않나요? 네, 당연히 하면 되죠. 자, 그러나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나누게 된다면 여러 업종을 담아 놓는 자리에서 어떤 한쪽만 올라간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시장은 반대편에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특히나 트레이딩 또는 이 스몰캡 종목들을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은 좀 무엇보다도 좀 힘든 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거래량과 외국인 기관들의 이 투심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윗목 아랫목의 이 모습이 곧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현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부터 꼼꼼히 청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멘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금 고개를 드는 대외 리스크의 긴장감이 감도는 오전장, 오후장을 앞두고 현재 여러분들 신사임당의 방송, 정우의 증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고조되며 세계 에너지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전륜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요동을 치고 있는 현 가운데 지금 기름값 인상이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의 시선은 다시 한번 에너지 안보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원전 이용률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자, 정책적 지원 사격에 힘입어 관련 주들의 강세 모습이 오전장에 이어 오후장에도 저가 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에너지 위기를 돌파할 핵심 열쇠로 주목받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비단 에너지뿐만 아닙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2026년 한국 증시의 대대적인 변혁을 예고하고 있으며 코스피 200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파도를 넘어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 시점에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정우의 진짜 주식TV 방송과 함께 시장의 큰 변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이 업종과 주도업종과 주도주를 찾는 데에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방송은요, 신사임당과 함께하는 트레이딩 스핀의 정우영 대표입니다. 자,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만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은 지금 2시 5분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진짜 주식은 편집 방송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현재 돌아가는 시장을 읽고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될지 실시간으로 장중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종목 발굴도 동일합니다. 골드크로스를 통해 가지고 장대 양봉 첫 머리에서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될지, 현재 진입을 하더라도 5%, 10%, 20% 어떤 식으로 시장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업종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또한 장중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장중 라이브 방송, 오전 방송, 오후 방송 꾸준히 365일 단 하루도 안 쉬고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 찾아오시 가지고요,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다 같이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도 물어보시고, 그리고 즉답을 못 해드리더라도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다가 상세히 여러분들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오프닝 멘트 때도 이야기 드렸듯이, 어떻게 그럼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머리가 아프냐라고 지금 이야기 나눴는데, 자, 보세요. 저는 외국인들이 지금 누군지 진짜 궁금해요. 검은 머리든 아니면 진짜 찐 노랑 머리든, 여러분 혹시 전화번호 알고 계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화를 할 테니까 채팅창에 지금 현재 채팅에 올려주세요.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매도할 거냐? 그리고 오늘도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2,400억, 2,500억을 순 한 번 안 쉬고 화장실도 안 가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더라도 지금 기관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봉을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양봉, 여기는 음봉입니다. 자, 반대로 코스닥은 지금 4거래일째, 5거래일째 양 매도로 인해 가지고 매일같이 갭상승 음봉을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나 더 아픈 것은 오전장의 시초가 출발 자체가 기술적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했는데, 외국인들은 어김없이 양 매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한 업종도 사지 않고 전반적으로 매도를 또 같이 매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 종목 수가 어김없이 오늘도 1000개가 넘어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상승 종목 수가 많지 않습니다. 적지만은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매수를 통해 가지고 양봉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환율도 걱정입니다. 얼마 전에 이 정부 당국의 환율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한 차례 급락을 시켰었던 분위기를 뒤로하고 지금 거의 10일 동안의 연속 상승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1,477원이 움직입니다. 원화가 상승하게 되면 사실상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차익 매도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크죠. 원화가 약세, 달러 강세, 현물을 매도를 해가지고 다시 달러로 교체,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딜러가 결제를 하게 되면 바로 환율이 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사실상 이 지금 달러 이자 계산만 하더라도 사실 매도를 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 더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이 현재 환율까지도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사실 이 거래소 쪽의 시가총 상위 종목 제외하고는 사실 별 재미가 없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전장 시작과 동시에는 오늘은 조금 양 지수가 좀 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마이너스 0.2130 정도 출발을 하다 보니까 약보합이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반대로 기술적 반등이 있어야 되는 바이오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로 인해 가지고 플러스 0.41 출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갭상승 음봉, 갭상승 출발과 약보합 출발로 시작했는데, 어김없이 오늘도 삼성전자가 다시 V자 반등을 시키면서 분위기를 만들고, 특히 오늘은 현대차보다도 기아가 오늘 대량의 매수로 인해 가지고 다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 중간에 나스닥 선물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국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이 분위기가 가미되는 걸로 인해 가지고 현재 쑥 밀려 가지고 다시 V장을 냈죠. 자, 그러자마자 거래소와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눌렸다가 올려줬는데,
올라갈 때는 거래소만 올라가서 유지가 되고 다시 고점에서 빠질 때는 다시 코스닥만 끌어내립니다. 그것은 무슨 차이냐? 수급이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냐, 수급이 매도냐, 매수냐에 따라 가지고 뒷심을 받지 않는 힘으로 인해 가지고 코스닥은 꾸준히 이 V자 반등을 내지만 그 양봉을 유지를 못하고 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어찌 보면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 많이 밀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이너스 0.10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데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뒷심 없이 꾸준히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양 시장의 캔들을 좀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양봉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자, 보는 것처럼 잘 보세요. 요거 계산 잘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죠. 대한민국은 크게 수급의 환경은 두 가지다. 어떤 큰 이 세력의 이 세력이라 그러면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큰 집단과 시장을 움직이는 큰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을 가진 자. 다시 말해서 외국인은 뭐예요? 외국인은 시장 조성자입니다. 시장 조성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수를 움직입니다. 지수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급소를 만들죠. 이 하단 부분에서 1월 초, 12월 말과 1월 초에 외국인들은 보시는 것처럼요. 보세요. 12월 24일부터 1월 7일까지 자, 요까지 쭉 매수를 해서 전 고점을 뛰어넘으면서 매물을 모두 다 소화시켜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이후에 가격 조성자는 누구예요? 가격 조성자. 자, 세력은 크게 큰 기둥이 두 개입니다. 세력은 뭐예요? 그러면 기관은 뭐예요? 네, 가격 조성자입니다. 가격을 결정짓고 시장의 테마를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죠. 그건 누굽니까? 가격이며 그건 누가 만들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은행에 가서 펀드 자금을 맡기게 되면 받자마자 펀드 매니저가 자기 바스켓 안에 있는 종목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들은 사서 모읍니다. 추세,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의 추세를 만들고 그리고 업종에 대한 종목의 이 뒷심은 기관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다 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추세를 만들고 기관이 지금 끌고 올라가고 있는 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정부 당국에서 지금 현재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금 그들 눈에 그리고 시민, 우리 국민들은 지금은 대부분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해서만 우리 좀 이 관심을 갖고 좀 매매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의견 그리고 SK하이닉스 의견 그리고 얼마 전에 현대차를 그렇게 강조를 했었던 정 원장의 이 발언대로 움직이고는 있으나 자, 무엇보다도 좀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제일 앞 있는 코스닥의 움직임이 좀 둔하다 보니까 나름 또 사실 또 재미도 없다라는 또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현재적인 전체적인 포지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T 선생, 자, 여기 이 히터 좀 끄세요. 너무 덥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약세 출발했어요.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방의 투심을 다시 한번 더 이제 투매를 막을 수 있는 513 패턴에서 지금 이제 매집 패턴, 옆으로 행보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행보가 나온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행보는 말 그대로 뭐냐? 손바뀜입니다. 자, 요 하단에서 들어갔던 외국인들은 현재 매도를 하고 그 전체 물량을 현재 기관이 지금 다 받아내고 있다.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입니다. 너무 좋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 필요가 있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SK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기관이 지금 사다 드리는 걸 보면 레벨업을 시킬 때는 외국인들이 시키고 지금 현재 손바뀜에서 두 번째
레벨업을 시키는 이 자리에서는 현재 기관이 들어온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 우리 개인 여러분들 주변에 요즘에 주식하려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요즘에 물어보죠. 삼성전자, SK이 지금 사도 되냐 물어보죠. 그 투심이 바로 이쪽으로 가고 은행에 찾아가가지고 돈을 맡기고 자 증권사 가서 돈을 맡기면 바로바로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다시 외국인들은 던지고 기관이 받아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우리 드디어 현대차, 기아, 자동차 업종의 종목들이 드디어 우리 전 세계에서 자동차 제조업체 중에서 제일 싼 밸류를 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현기차가 드디어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만큼 싼 회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미래 모멘텀이 부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테슬라는 200배가 넘는 밸류를 들고 있는 반면에 현대차는 고작 뭐 10배도 되지 6배밖에 되지 않는 PBR 6배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고작의 회사였는데 드디어 미래 모멘텀을 달았습니다. 로봇입니다. 로봇. 자, 로봇뿐만 아니라 자동차, 자율주행,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달았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 현대차가 진정한 밸류의 가치가 부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차트가 좋습니다. 레벨업의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단봉은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요. 5일선에 꾸준히 한 차례 레벨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달 전이었죠.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이제 12월 5일 날 제가 현대차의 환골 탈퇴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욕 엄청 얻어먹었어요. 조그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틀 3일 못 기다립니다. 하루만 틀려도 주군이 CCC 1818 뭐 네가 맞니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왜 주식을 하지? 그냥 정기적금 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근데 방송이다 보니까 다른 말 못하고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보면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정기적금 들으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가 오늘 더 좋아요. 기아가 오늘 갭상승을 내면서 추세가 완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역시나 이제 기아와 현대가 움직이게 되면 사실 예전 분위기만 하더라도 사실 기아가 먼저 움직이죠. 영업이익률이 더 좋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가 기아로 현재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가치 평가가 지금 현재 상승되고 있는 분위기와 함께 삼성그룹 펀드의 사상 최고의 지금 매수에 지금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삼성그룹주 전체적으로 현재 이 매기가 기간의 매수가 지금 대기 중이다. 코덱스 쪽이 있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자 들어가는 쪽은 전반적인 그룹주 펀드 쪽에 현재 사상 최대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의도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건데 현재 너무 이제 삼성전자, 현대만 좋아하지 말고 우리 스몰캡도 많이 좋아해 줘야 되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연일 상승을 했었던 이 조방은 쪽의 조선주가 오늘 약간의 조정을 받습니다. 오늘 이 음봉이 나온다라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할 필요 있을까요? 네, 지금 트럼프의 황금 함대 관련 수정 보고가 이제 2달 안에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월 초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피터 헤그세스가 한마디 했겠죠. 예, 너무 심했다고 이번에는 벙커가. 자, 이번에 수정해서 나오는 쪽은 어떤 쪽일지 봐야 되는데 어째 보면 이번에 했었던 USS 디파이언트급 BBG-1보다도 지금 발사대 그리고 현재 이 수직 발사대를 좀 더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톤수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특히나 하나오션도 미끼해지지만 현재 하나오션이 지금 현재 밀리는 자리를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V자 급등을 통해 서 저점 대비 30%가 왔기 때문에 한 차례 5%짜리 음봉 차익 매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좀 나쁜 거는 셀트리온이에요. 오늘 갭상승의 음봉에 바디 음봉이 나왔죠. 좀 더 움직여야 되는데 어째 보면
셀트리온의 고질적인 이 취약한 이 수급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내일 지켜봐야 되고요. 오늘 5일선의 세른봉이 나왔지만은 이거는 하루 더 봐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홀딩입니다. 삼성물산입니다. 자, 드디어 삼성물산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글로벌 원전 이 EPC 쪽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전 세계 다시 미국의 원전 복원에 있어가지고 제일 선봉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면 느낌이 딱 아시죠? 자,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쏘아 올린 이 분위기가 자, 삼전닉스로 분위기가 싸우는 분위기가 현대차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 그리고 조방원으로 모두 다 움직이고 있는 걸 본다면 현재 윗목 아랫목의 이 수급의 분위기는 지들만의 잔치만 벌이고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쳐다보고 있지 않는 그런 아주 지독한 장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은 바디 연봉입니다. 참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바디 연봉입니다. 오늘 플러스 0.40 출발이거든요. 갭 상승 음봉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활성화 대책으로 V자 반등을 내고 갭상승 음봉에서 1월 6일부터 모두 다 음봉 마이너스입니다. 사실상 오늘 6일부터. 자, 그럼 캔들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보통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현재 5개에서 보통 6개 음봉을 좀 맞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수를 대변할 수 있는 거죠. 자, 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이 그나마 급락 이후에 V자 반등을 좀 냈다가 캔들 3개 음봉을 좀 내고 있습니다. 나름 V자 반등을 냈을 때만 하더라도 자, 청고점에 54만원 뚫어두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수에 도움이 좀 되지 않았다라는 거 말고는 나쁘지 않죠. 21선에서 지지 캔들만 나오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에 따라 가지고 비중이 틀리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다라는 겁니다. 21선이 따라가고 지지 만들어 놓고 뚫어주면 됩니다. 21선 돌파 1차 돌파 2차 돌파는 어떻게 되죠? 21선 따라오고 61선이 있으면 자,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음봉이 나오더라도 지지 나오고 자, 돌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1차 돌파와 2차 돌파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21선 대기해 놨다가 두 번째 돌파할 때 따라가게 되면 완벽한 짝꿍댕이 패턴이 만들어진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21선 이탈한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에코프로 BM입니다. 리튬 가격뿐만 아니라 미국의 알베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2차 전지는 아직 우리에게는 우리 시장에서는 아직 좀 시장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몇몇 2차 전지 쪽의 종목들이 드디어 이제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정배열로 조금씩 이동평균선을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본다면 에코프로가 제일 대표적인데요. 61선 뚫고 들어가서 21선에서 지지는 나오곤 있습니다. 자, 오늘 어째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61선 뚫고 나서 22선 확실하게 뚫어주면 따라가도 된다 그러겠는데 현재까지는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더 기다릴 필요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 심통맹통한 종목은 아직까지 없어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62선 못 넣고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매집이 들어온 종목들 보게 되면 자, LNF 같은 경우에는 자, 매집 들어왔죠? 자, 매집 보세요. 자, 보세요. 21선, 61선은 21선 뚫어줄 때 지금 현재 양양양이 나옵니다. 양양 그리고 오늘 음봉이지만 매도 물량이 나오지만 현재 단봉이죠. 지금 현재 수렴 구간입니다. 수렴. 자, 이동평균선을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수렴으로 들어갔다가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자기 차례가 오게 되면 확장형 캔들이 나야 됩니다. 자, 그게 어떤 종목이었죠? 얼마 전에 자, 알테오젠이었습니다. 그 알테오젠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으로 그나마 지금 시장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뚫어주고 현재 음봉을 막고는 있지만 이 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수렴 다음에 확장이 나오는데 수렴일 때는 이동평균선을 단봉으로 만들어지고 확장형 캔들 다음에 양음양 패턴이 만들어지는 자리에서부터
완벽한 추세가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테오제는 반반이 되었고 지금 현재 LNF가 현재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LNF 같은 경우는 음봉 공략 또는 수령 구간에서 현재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무관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오늘 ABL 바이오가 좀 밀립니다. 자, 오늘 보셨던 것처럼 지수가 몇 번 밀렸죠? 자, 보세요. 자, 똑같습니다. 지금 지수가 밀리는 거하고요. 지수가 캔들 6개, 7개 밀렸죠. 그대로 동일하게 밀리죠. 자, 요게 지수와 연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ABL 바이오 악재가 있나요? 없어요. 지수가 밀리기 때문에 밀리고 현재 지수의 제일 연관성이 큰 우리나라의 코스닥의 업종은 바이오기 때문에 바이오 전반적으로 같은 물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재가 아니라 지수가 밀려서 자동으로 차익 매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스켓 매수와 매도가 있겠죠. 바스켓 매수로 올라가면 차익으로 도는 거 차익 매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루만 들어오면 되겠죠. 말씀드린 그대로 코스닥은 지금 현재 21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투매장은 아직 아니에요. 반대로 그대로 물량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2천억짜리에 2%짜리만 들어오게 되면 종목은 어떻게 되죠? 곱하기 3배로 올라가죠. 1%가 올라가 지수 1%면 종목은 3%대, 2%면 6%대이기 때문에 지수의 2%대 장대 양봉만 나오게 된다면 대부분의 종목은 3, 4%짜리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다시 정별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역시나 페트론이 좀 위험한데 요것만 시간을 주고 다른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론이 이제 완전한 데드콜로스가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페트론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 저점이 이제 깨지게 되면 장기 우하향 패턴으로 들어갑니다. 박스권 2개를 깨지는 자리인데 요 깨지게 되면 이제는 추세 우하향 자리이기 때문에 장기입니다.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깨지기 때문에 좀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조금 이제부터는 비중 조절, 물량 조절을 통해 가지고 정말 조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하면 뭐죠? 던지라는 거죠. 뭐 알아서 판단하시되, 자, 이 정도로 말하면 어느 정도 방송이니까 과격한 표현을 못 하다 보니까 그냥 방송에서 조심하자 이야기하죠. 뭐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던지는 거죠. 뒤도 안 돌아보고. 주식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먼저 파는 사람이 임자고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지. 세상에 물어보고 내가 물렸으니까 세상 기다려주세요. 대부분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거 지금 내가 어제 뭐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대부분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주린이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매도를 못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어제 매수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그럼 시간을 멈춰 드릴까요? 네. 지금 지구에 모든 이제 15억 인구 다 스톱 좀 해주세요. 대한민국 주식 하시는 분들 500만 인구 스톱 해주세요. 지금 이 한 분이 어제 매수를 못했거든요. 매도를 못했거든요. 다 스톱 해주세요. 라고 하지는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세상이 멈추는 그런 시그널은 없습니다. 지금 현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을 누구보다도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습,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식은요. 아셨죠? 자, 그럼 오늘 전체적인 인사이트를 좀 두 번째 인사이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 오늘 움직였던 섹터가 사실 많지는 않는데, 자, 짧게 하고 오늘 업종 인사이트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10% 급등입니다. 현대차에 쏠릴 로봇 상장 기대감으로 연일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아주 상승시키고 있는데, 특히나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현대그룹주 전반적으로 이제는 로봇 회사로 봐야 된다라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현대차 그룹주는 이제 로봇 회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기에 그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의 종목들이 오늘 업앤다운이 좀 있어요. 자, 오늘 잠시 후에 찍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1억 4천만 원 돌파와 함께 오늘 몇몇 종목들 중에서, 자, 몇몇 오늘 상한가까지 찍는 비트맥스가 있었는데, 자,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 가지고 업앤다운이 있는 종목들은 사실 원자재 쪽하고 분위기가 동일하거든요. 장중에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만 여러분 보시되, 비트코인에 대해서 코인 시장의 업앤다운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들만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업종이 움직이는 것 중에서 자, 모셔널 이 무인 로보택시 라스베가스 그 복잡한 도시에서도 현재 현대차 그룹의 합작 법인인 모셔널의 이 2026년도 올해 말에 라스베가스 무인 택시의 상용화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대차의 모멘텀이 로봇과 자율주행 쪽으로 추가적인 분위기가 현재 일으켜지고 현대차 그룹은 피지컬 AI 플랫폼 기업이라고 이제는 판단하셔도 무관합니다. 로봇과 자율주행 대박입니다. 현대차가 이제는 제대로 된 가치가 이 가치가 이제 부여되는 시간이 도래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이 안 그래도 약세이다 보니까 역시나 이때쯤 되면 나타나야 되는 친구들이 있죠. 잡테마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일 동양고속 주가 상한가를 통해 가지고 고속터미널 재개발 호재가 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고속터미널 한번 보셨죠? 고속터미널이 재개발이 되고 평당 뭐 얼마에 그리고 분양가가 얼마 되게 많은 정말 많은 찌라시가 돌더라고요. 그걸 분양하게 되면 조 단위가 생긴다고 이야기 나옴으로써 그에 관련되어 있는 지분을 들고 있는 몇몇 종목이 있는데 지분도 코딱지만큼 들고 있는 애들이 막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 역시나 테마는 테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정부의 원전 이용률 확대 방침으로 원전주 강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 한국전력이 올랐다면 오늘은 한전기술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한전기술에 대해서 이 브리핑을 좀 해드렸는데 어제 매수하신 분들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죠. 여러분들 이 자리는 알려드리되 여러분들 매매는 각자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한수원이 올해 89%까지 상향 보고 다시 말해 신규 원전 속도를 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KLRM 시스템이 17%대, 현대건설 6%대, 한전기술도 현재 시간대에 2시 31분에 현재 8%대에서 10%, 장중이 12%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좀 파악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말 그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개파락의 양봉과 현대차의 추세 우상향이 이끌어내는 진짜 거래소 시장이 현재 연출되고 있고요. 반대로 오늘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좀 나옴으로써 오늘 바이오 쪽과 2차 전지 쪽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는 상법 개정,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 쪽의 인적 분할 소식과 함께 하나그룹주가 급등을 하고 그리고 전력 관련되어 있는 쪽 특히나 하나솔루션이 하나 쪽에 관련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상법 개정 관련되어 있는 하나와 SK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움직이고 있고 그 자동차 부품 당연히 현대차로 인해 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내고 있는데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윗꼬리가 쭉 달리고 있습니다. 자, 장중에 매매할 섹터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산주라고 볼 수 있는 뭐 천일고속과 동양고속 오늘 시장의 약세 흐름을 통해 가지고 트레이딩 쪽으로 물량이 좀 흘러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거의 4년 가까이 하락을 했었던 이 VR, AR 쪽의 메타버스 쪽이 바닥에서 좀 머리를 좀 드는 모습이 나오는데 추세가 이제는 AI 쪽의 VR 글라스의 컨텐츠 쪽으로 이쪽으로 매기가 흐르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이제는 바닥이 만들어지는지 안 나는지 바닥일지 아닐지는 캔들이 한 4-5개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어떤 쪽의 섹터가 머리 드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업종 대표적인 코스피 200의 업종을 보시는 것처럼 그룹주라든지 원전 그리고 종합상사 그리고 소매 유통 쪽하고 정권사의 몇몇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역시나 코스닥 쪽보다도 오히려 더 이 거래소 쪽의 업종의 종목들이 역시나 추세가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이런 걸 보면 오늘은 어떤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준비해 놨냐? 자, 준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겼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전쟁 리스크죠. 지정학적 리스크. 드디어 이제 이란이 드디어 이제 미국이 이제 칼을 빼들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장은 어떤 분위기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이 주식시장과 자산시장에 그리고 현재 앞으로의 국제적 정세가 어떤 식으로 변할 수 있는지,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속독으로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 같이 이제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서, 좋아요. 오늘 그 시작하기 전에 우리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오늘은요, 수익 모두 다 수익이었어요. 어제 종가 배팅 들어갔던 종목 모두 다 수익이었고요. 어제 종가 배팅은 SPG, 그리고 SBB테크, 그리고 이 지금 어제 종가 휴림 로봇 들어갔는데 익절했고요. 아침 시초가에 빨리 들어가자고 이야기했던 LS 일렉트릭과 그리고 장중에 RS 오토메이션이 오늘 다 수익이었어요. 수익이 맞나요? 수익이 맞나요? 자, 오늘 수익 보신 분들 모두 다 하트 한 방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수익 맞죠? 맞죠? 예, 맞죠? 자, 매일같이 수익입니다.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오전장에 오게 되면, 특히나 라이브 방송에 오시거나 저희 지금 메신저 이 스핀 메신저를 보시게 되면 모두 다 수익입니다. 예. 종목 발굴 정말 잘하죠, 그렇죠? 자, 오늘 모두 다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믿기지 않나요? 혹시? 자, 하트 한번 전에 쭉 드리고 있죠. 감사합니다, 하늘 쭉 나오고 있죠. 예. 정말 대박이죠. 주식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단기간 안에 대치동 집 삽니다. 매일같이 수익입니다. 자, 신기하게 매일매일 수익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지적적 리스크의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는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지금부터 브리핑 준비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벽두부터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파격적인 행보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이 거대한 설계를 오늘 집중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지휘기라는 전략 배치부터 지금 현재 글로벌 무역 질서의 재편과 지금 우리나라의 한 세대를 지탱해온 지정학적 문법이 완전히 변하고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는 것이 현재 2026년도 1월 14일 현재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의 펜타곤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나이트 리치의 이 출격과 이란의 레드라인이 지금 꺼여졌습니다. 자, 지난 1월 9일이었어요. LA 로스앤젤레스의 국제공항의 상공에 떴습니다. 뭐냐? 거인이 떴습니다. 51년 만에 민간 항공에 전격 착륙한 이 항공기는 미국의 최상위 전략 G 자산인 E4B 나이트 워치입니다. 일명 종말의 날이라는 비행기인데 이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정말 이거는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 가히 핵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세계전쟁이 터졌을 때만 내놓는다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밀리터리 덕후들도 지금 현재 어떤 반응이냐면 미쳤습니다. 정말 어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이라든지 집에서 주무실 수도 있는데 그냥 뉴스에 또 비행기 하나 떴겠다가 생각하는데, 밀리터리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소름이 돋는 정도가 아니라 잠을 벌떡벌떡 깰 정도입니다. 저도 어제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와, 큰일이 터졌구나, 큰일이 터지겠구나, 이제 앞으로 정말 큰일이 터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소름이 돋는 정도가 아니라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을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냐? 핵전쟁 발발 시 공중에서 전 세계 미군을 지휘할 수 있는 이 기체는 공개적 등장, 그 단순 훈련이 아닙니다.
이는 이란 정권을 향한 미국의 마지막 경고이자 필요시에 언제든지 정밀 타격과 지휘부를 무력화에 나설 수 있는 선전적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란 내부에서는 20대 청년들에 대한 공개 사형 집행까지도 오늘 있죠. 이것까지 만약에 집행되면 민심이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 이거는 강경 진압으로 인한 체제 존립이 이제는 이 걸린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시위대에 대한 사륙을 멈추지 않을 경우에 군사적 개입을 단행하겠다라는 레드라인에 이미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런 후에 현재 사륙을 지금 하고 있는 이란에게 일단 먼저 보여준 건 하늘의 펜타곤인 LAX의 이 무기 공개된 LA에 공개된 LA 항공 이 민간 이 항공사에 지금 이 공개된 무대로 나타난 것을 보여내는데, 이란 체계의 균열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이미 미국은 이미 인지하고 그 후 엔드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어느 정도 예고가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장의 지금 변화와 이 분위기가 아주 지금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에너지 패권의 재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도대체 왜 이런 엔드 게임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을 노리고 있냐라고 보여진다면, 저는 엔드 게임 이 에너지 전쟁이라고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압박 뒤에는 훨씬 더 큰 정교한 에너지 전쟁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통제권을 확보한 상태죠. 그럼 이란까지 압박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석유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저유가의 무기로 경쟁국들의 자금을 말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악의 축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지구상의 악의 축은 푸틴, 시진핑, 김정은을 둘러싼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이 벨트를 끊어놓는 것은, 현재 전쟁을 멈추고 전비를 끊어놓는 것은 유가입니다. 그것을 지들끼리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끊어놓기 위한 트럼프의 큰 이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이 이란의 석유를 생산을 통제하며 국제 유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킨다면 석유 수출로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러시아의 재정적 파탄 상태에 직면할 수 있고요. 이는 군사적 충돌 없이도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경제적 소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이란산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 역시 에너지 비용의 급등과 공급망의 차단이라는 이 이중고를 겪게 되면 결국 트럼프의 엔드게임에서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된다라는 페트로달러 체계 재확인을 하고 에너지 흐름을 장악해서 이 달러 패권의 수호하려는 거대한 금융 전쟁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단순 우리나라 언론만 보지 말고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부탁인데, 여러분들의 자금을 움직이는 투자자입니다. 투자자는 한 면만 보면 안 되고요. 전 세계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영국에서 바라보는 미국과 그리고 캐나다에서 바라보는 미국과 그 일본이 바라보는 미국, 그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 언론은 모두 다 반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두 다 나쁜 것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외국인들은 미국은 이렇게 자금이 빨리 들어가 좋은데 미국을 이렇게 욕하는데 왜 사? 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올바른 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우파니 좌파니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파냐면, 저는 어느 정당을 좋아하냐면 주식당을 좋아합니다. 주식당!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식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이 정당만 좋아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 이거 지어준다, 저거 지어준다, 뭐 민생지금 관심 없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주식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너무 마음에 들고 잘하고 있어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당? 주식당입니다. 아시죠? 예. 미국이 없는 세계, 미국이 없는 세대. 자유무역 시스템의 셧다운과 각자 도생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입니다. 지정학 분석가인 피터 자이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이 없는 세계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미 해군은 전 세계 해상 교통로를 무료로 보호하면서 자유무역 질서를 지탱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거죠. 자, 하지만 셰일 혁명과 에너지 자립을 이룬 미국은 더 이상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타국의 무역로를 보호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거죠. 미국은 현재 반도체, 배터리 등의 핵심 제조업의 자국 내로 회귀시키려고 하는 리쇼링의 이 박차를 가하면서 글로벌 이 분업 체제부터 독립하고자 합니다. 만약 미국이 글로벌 무역 보호에 선택적 중단하거나 방관하는 시기에 방상하기 시작하면 이는 곧 자유무역 시스템의 셧다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수 시장은 작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독일, 중국 같은 국가들의 공급망의 이 불안정과 무역로의 차단으로 인해 가지고 생존의 위협에 직면될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6년 올해죠. 미국이 전 세계 경찰관 역할을 내려놓고 자국의 이익만 집중하게 되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사실 제가 보는 우려하는 점이 올해부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자력 갱생을 할 수 있는 이 자립 이 도를 높여야 되는데 정말 잘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뭐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세상을 읽다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우리의 메아리가 저 정치권이라든지 우리 이재명 정부가 현재 좀 잘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주도권의 변화입니다. 세계 경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생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지각병동 속에서 한국 경제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인구 구조와 무역 의존도라는 두 개의 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형 무역 시스템이 흔들릴수록 무역로의 이 안전한 성장 기대는 한국의 리스크에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급격한 고령화도 내수 시장을 내성마저 국내 시장이 내성마저 지금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 기회는 있다고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방위비 증액을 통해 가지고 방위비 올해 GDP 이제 3.5% 아직 수준인 거 알고 계시죠? 제조 공급망을 재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 안에서 핵심 파트너로 우리는 어디다? 경제는 무조건 이제는 예전에 경제는 경제는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미국의 밸류체인의 제조업의 혁명에 제조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핵심 파트너의 지위를 점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엘브리지 콜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은 미국 국방 전략가들은 한국을 요구하는 역할을 확대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뒤집어 생각하게 되면 새로운 지정학적 구도에서 한국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레버리지는 뭐냐? 현재 한미일 동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악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 김정은, 시진핑, 푸틴을 맞설 수 있는 한미일의 한미일의 안보 구축을 확고히 해야지 그나마
미국의 밸류체인을 따라가면서 경제가 지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은 이제 팔아먹을 게 없습니다. 중국이 진출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2차 전지 망해가고 있죠. 자, 중국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태양광 뿐만 아니라 LED, 뭐 모든 자동차, 지금 전기 자동차도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미친 듯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국 하면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산 사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소모품 같은 건 어쩔 수 없고 자동차 사면 안 돼요. 한국 자동차 사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안보 위기 그리고 제조업의 거점을 미국과 동기화하는 영민의 생동 전략이 올해 이후에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성패를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에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역의 이란 발발의 분위기와 함께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종목은 자, 네 번째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종목은 LIG 넥슨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LIG 넥슨은 여러분들 지금 매수의 관점은 아닙니다. 조만간 지금 행보를 하는 자리가 하나 더 나오는지 아니면 잠시 후에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 차트가 어떻게 나와야지 매수를 볼 수 있는지 한 번 더 보여드리되 이 방송 중에 이야기한다고 덥석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자리는 현재 캔들 1개, 2개에서 나오는 마지막 시그널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란의 반정부 시위와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돔스데이 플레이의 이 포비의 전개 있죠? 포비 있죠? 예, 전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검토하던 등 전체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공습 시나리오에 B-52 폭격기에 활용한 장거리 정밀 타격과 스텔스 자산에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현대전이죠. 현대전의 핵심이 뭐죠? 보이지 않는 곳에 정밀 타격을 하는 미사일에 암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미사일 및 이 정밀 유도 무기 체계에 따른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LIG 넥슨과 또 오늘 네 번째 이야기합니다. 하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LIG 넥슨의 대한민국 대표의 정밀 유도 무기 전문 회사인 미사일의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이루고 있는 LIG 넥슨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대외 정책과 이란 사태에서 보던 현대전은 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의 핵심 시설만 정밀 타겟, 쪽집게식 정밀 타겟을 이 대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LIG 넥슨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청군과 대전차 유도 무기의 형군과 유도 로켓 비궁 등의 이 세계적 수준의 미사일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청군의 대규모 수주를 통해 가지고 기술력이라든지 신뢰를 입증한 바 있는데 중동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의 긴장감이 지금 현재 이 고조되면서 방어형 요격 미사일의 이 공격력 정밀 유도탄을 상시 비축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LIG 넥슨의 직접적인 수혜가 앞으로 많은 지금 나라에서 러브콜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도 미사일, 유도 로켓이죠. 비궁이 미국 시험 평가를 통과하면서 미국 시장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향후 수주 및 미국의 시장에서 진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는 리레이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미사일 기술은 국가 간에 여전히 엄격하게 제한된 분야이죠.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LIG 넥슨은 특히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과정에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주목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권가에서는 현재 약 한 2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주 잔고가 역시 안정적인 이익의 개선이 2027년까지 연평균 35%의 고속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잠재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자회사 고스트 로보티스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으니까요. 국내에 방산 투자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되는 종목 LIG 넥스원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캔들을 보면서 그 캔들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다음 시그널이 어떻게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매매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지 잠시 찍어드리도록 하고요. 역시나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 몇 번째죠? 자, 채팅창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4. 자, 채팅창에 네 번째 소개합니다. 네 번째 4라고 적어주십시오. 4라고 4. 네 번째입니다. 4. 이쯤 되면 하나 시스템이 진짜 여러분들이 이 관심 종목, 최소한 관심 종목 안에 담겨져서 역시 현재 보고 안 보고 계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에서의 제일 중요한 종목은 사실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요번에 어떤 관점으로 보냐, 현대전의 눈에 해당되는 레이더와 두뇌의 지휘 통제 시스템 공급 업체로 대한민국의 넘버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미사일의 목표를 정확하게 찾아가기 위해서는 고성능 탄지 센스와 교전 통제 시스템이 필수적인데, 하나 시스템은 LIG 넥슨의 이 미사일 체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공급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 시스템이 이 독자 개발한 A사, A사의 레이더 가치인데요.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사 레이더는 독자적인 설계를 통해 가지고 생산에서 양산까지 국가적인 이 전략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도 극소수에 불과한 이 A사 같은 경우에는, 자, 설명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리지만 이거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전투기의 눈이라고 볼 수 있죠. 전투기 한 대에 제작할 때 A사 레이더의 이 레이더가 차지하는 비용은 기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 비중의 몇 프로입니까? 15%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15%입니다. 15%를 차지하는 단일가에서 최고 비싼 이 품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15% 차랍니다. 자, KF-21용 A사의 레이더 역시 하나 시스템에 제작하기 때문에 KF-21 양산의 1호기에 출고되는 2026년 3월부터 주목받아야 되겠죠. 네. 앞으로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는 실적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9년부터 2032년까지 2차 생산 물량의 1차 생산 물량보다도 3배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향후 6년간 안정적인 성장이 담보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하나시스템은 올해 약 한 3조 원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천공 수주에 실질적인 반영이 되는 시점이 올해 상반기이기 때문에 내수 중심의 기업으로 수출 기업까지 완전히 체질이 개선되는 밸류레이션의 재평가가 되는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찍어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제일 먼저 LIG 넥슨입니다. 여러분들 LIG 넥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굳이 메모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스피넷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LIG 넥슨이 현재 어떤 회사이고 수주 잔고가 얼마이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상세 내용까지 그대로 다 적혀져 있습니다. LIG 넥슨이 무슨 짝꿍댕이를 팠니 무슨 궁댕이를 팠니 몰라도 됩니다. 청궁, 형궁, 신궁, 궁궁궁, 짝꿍댕이, 궁궁궁 이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를 우리는 몰라도 돼요. 왜 우리가 매매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회사 내용을 어렵게 외우나요?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올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보조 프로그램 트레이딩 스핀의 스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LIG 넥슨은 오늘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V자 반등에 성공했죠. 바닥에서 나오는 짝꿍댕이를 완성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닥은 완성되었어요.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완성되었고 21선, 61선 모두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는 박스권에서 물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 볼 수 있는데요. 5일선에서 일단 탄력은 둔화되었었죠. 캔들 3개가 나오면 안 돼요. 자, 양봉 뚫어내다가 도지가 나오고 망치가 나오는데 오늘 5일선에 붙어 있습니다. 내일
한 차례 끌어올리면서 5일선이 다시 끌어올리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캔들이 3개가 5일선에 부딪혔기 때문에 당시 내일 캔들을 봐야 되고요. 반대로 5일선 이렇게 나오죠. 이 자리에서 개파락의 양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캔들, 이런 캔들이 나오면 내일 따라가도 됩니다. 이렇게 뚫어주면.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따라가냐? 윗선과 아랫선 윗가리 콘데들이 캔들이 3개가 있죠. 1번. 자, 1번, 2번, 3번 캔들이 현재 윗꼬리, 아랫꼬리 다 뚫어진 바디 양봉이 나오게 되면 요거는 추세 2번째 급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급소입니다. 요거 나왔을 때만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 시스템이죠. 하나 시스템 몇 번째면 네 번째 이야기 드립니다. 하나 시스템이 네 번째입니다. 산하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5일선 끌어올리는 단봉의 양음량도 아닙니다. 이거는 완벽한 양음량 패턴의 급등주 패턴, 레벨업을 아주 강하게 하는 주도주 패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닥에서 나오는 자전거리 2바퀴 돌리놓고 60일선, 21선 1차 돌파,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모두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자리죠. 징금다리라고 볼 수 있는 양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양음량. 그리고 나서 오늘 음봉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개파락의 양봉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대기 매수가 붙었다는 거죠. 영망치로 나오되 얘는 양봉만 만들어지면 됩니다. 마이너스 1%든 2%든 상관없습니다. 주식은 종가의 관리가 되냐 안 되냐는 음봉이냐 양봉이냐에 따라 가지고 추세가 만들어지냐 끊기냐를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 개파락의 양봉이 영망치죠. 이거는 소화형 캔들이라고 볼 수 있고 분할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 다시 윗꼬리를 잡아먹겠죠. 영망치의 역할은 뭐냐요? 영망치는 장대 양봉의 연장입니다. 연장. 그러면 장중에 쭉 끌어올리다가 영망치가 난 거죠. 그럼 뭡니까? 윗꼬리는 전부 다 조정을 받았는 거죠. 위를 잡아먹기 위해서 내일 갭을 띄우고 나서 도지만 나오게 되면 종가에 다시 망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죠. 왜? 다 소화가 끝났는데. 조정받을 게 없는데. 손바뀜이 끝났기 때문에 자, 장중에 수급이 안 들어와가지고 장 도치가 나오더라도 12시가 넘어가지고 매물이 안 나오면 다시 사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주도주 패턴의 단봉의 양음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주목이라고 좀 해주고 있어요. 주목. 자, 주목.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 주식을 할 때요. 주식을 할 때 종목 발굴을 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키워드.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그 업종의 진입 장벽입니다. 진입 장벽.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업종의 진입 장벽. 다시 말해서 진입 장벽이 뭐죠? 자, 가치주. 우리나라의 펀드 중에서 가치주 펀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면 뭐냐면 진입 장벽입니다. 진입 장벽. 그 업종이 하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화장품, 자, 또는 피팅, 또는 뭐 땡땡땡땡땡땡 있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장품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피팅도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해드리던 요즘에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있는 방사는 어때요? 여러분들 방사는 돈이 있어도 못해요. 여러분들 메모리 있잖아요. 메모리. 삼전 믹스의 메모리도 돈이 있어도 못합니다. 수십조가 있어도 라인 깔고 기술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하고 안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진입 장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주 펀드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그 종목을 발굴할 때 가치주 펀드들이 첫 번째는 뭐라 하냐면 진입 장벽입니다. 그 업종에 단 한 종목, 업종이 하나 있으면 상장된 종목이 딱 하나가 있을 때 또는 3개, 4개지만 그 3개, 4개가 현재 다른 기업들이 진출을 못하고 그 3개, 4개의 그 회사가 현재 산업을 전부 다 좌우시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진입 장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진입 장벽의 종목들이 사이클을 맞게 되면 엄청난 폭발적인 템버거가 납니다. 과거에 어떤 종목이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호텔신라가 있었습니다. 호텔신라가 예전에 15배 템버거의 종목이 있죠. 템버거. 왜 템버거냐? 예전에 면세점, 여러분들이 예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행 다녀오게 되면 면세점에 나는 면세점 면세품을 산다 안 산다. 저도 2010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해외 여행을 갔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때 호텔 면세점에서 엄청나게 사더라고요. 왜 사냐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다 사냐? 바깥에 나가도 있잖아. 왜 사냐 보니까 이건 무조건 사야 된대. 왜 싸니까 사야 된대. 그때 당시에 호텔신라의 면세점이 딱 한 개밖에 없었고 대한민국 사람이 해외 갔다가 해외 나가거나 놀러 갔다 오게 되면 자기의 환도권 있는 그대로 싹 다 사는 게 면세점이었습니다. 면세점이 호황 일대 상장 종목이 호텔신라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3년 동안에 20배가 올랐습니다. 진입장벽입니다. 진입장벽. 어떤 사람이든 진하게나 다 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 상장된 종목이 하나밖에 없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납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요번에 공원이라는 종목에 들어갔는데 대한민국에 2개밖에 없는 산업입니까? 어떤 뭡니까? 공원입니다. 공원. 뭡니까? 어떤 종목인지 아시는 분들 다 같이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알겠네요. 왜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고 올해만 하더라도 200%씩 150%씩 상승이 났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관심이 없어. 자, 무슨 말인가 아시는 분들 자, 올려주세요. 못합니다. 남이 못하는 일을 하는 상승 기업들이 진입장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종목을 발굴할 때 나밖에 못하는 회사, 나 하나만 있어야 되는 회사들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를 사야 되냐? 얘를 사야 됩니다. 자, 몇인지 확인하셨죠?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요, 알면 알수록 재밌고요. 남들이 생각 못하는 섹터에서 템버거가 나오는데 누구나 아는 쪽엔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재밌죠, 주식? 작살나죠, 그렇죠? 예, 좋아요.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멘트를 통해 가지고 오늘 심사임당과 함께하는 2시 방송도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이란 사태라는 긴박한 뉴스 이면에 숨겨진 K방산의 이 기술을 들여보았습니다. 결국 현대전의 승패는 누가 더 먼저 보내고 얼마나 더 정확하게 때리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미사일의 청가 방패를 만드는 LIG 넥슨, 그리고 그 미사일의 눈과 두뇌에 책임지는 하나 시스템, 이 두 기업은 이제 단순한 국내 방산 업체를 넘어 전 세계 긴장할 때마다 가장 먼저 러브콜을 받는 글로벌 파트너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시장을 흔들 때일수록 우리는 막연한 공포보다도 확정된 실적과 대처에 불가능한 기술에 집중해야 됩니다. 2026년 한 해 우리 이 방산주들이 그간 그려간 이 묵직한 성장 드라마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욱더 날카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가 배팅 할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면서요. 내일도 더욱더 알찬 정보와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방송은요, 정우영의 진짜 주식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우영 대표였습니다. 심사임당과
시장과 함께하는 2시 2부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오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